우리 정부가 모더나와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다음날 언론들은 바로 모더나가 발표한 내용과 정부의 말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들은 청와대가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모더나 측은 공급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모더나가 29일 밝힌 입장문에는 한국 정부와 코로나19 백신 4천만회 분 혹은 그 이상의 분량을 공급하기 위한 논의를 했음을 확인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만 보도자료 문구에 백신 공급을 약속하거나 보장하지 않는다는 글이 실렸는데 이는 보도 주의사항 중 코로나 백신 개발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관용구였습니다. 미국 보도자료에서 의례적으로 붙는 양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EU, 영국, 일본 등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나라 관련 모든 보도자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모더나 측에서 한국에 더 적극적이기에 이런 우려는 기울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한국에 예정된 것보다 1,000만 명 더 많은 2천만 명 분을 공급하고 더 빠르고 더 싼 가격에 팔려고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더나는 실제로 한국과 협상 이후 30일 트위터에 한국과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4천만 도스 혹은 그 이상을 공급하기로 협약했다고 올렸습니다. 백신 계약이 이뤄질 때부터 화이자,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을 눈여겨봤습니다. 한국은 K방역으로 감염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백신이 공급되면 전 국민이 접종이 가능하여 최초로 코로나가 종식되는 실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백신 전문가 강춘경 박사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화이자 또는 모더나 사장이라면 최고 먼저 자기 제품을 런칭하고 싶은 나라는 한국일 것이다. 한국은 이미 K방역으로 유명해졌다. 세계 최고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네이처에 극찬을 여러 번 했다. 이것을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기업이 놓치고 싶겠나. 그들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한국에서 먼저 입증해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 모더나는 자체 생산기지가 없어 대량 유탁 생산할 수 있는 한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량을 더 빨리 공급하는 대신 한국이 대량 생산 능력을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31일 모더나는 국내 유탁 생산 파트너로 GC 녹십자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GC 녹십자는 감염병 혁신연합과 백신을 최대 5억 도스 이상 생산하는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녹십자는 아시아에서 유일무이한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춘 제약사라며 아직 본계약 성사 전이라고 하지만 5억 도스 생산 합의는 의미가 상당하다며 K방역이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점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녹십자가 전세계 독감 백신 생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닌 점을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GC 녹십자는 세계 최대 백신 수요처 중 하나인 법미보건기구의 독감 백신 입찰에서 6년째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GC 녹십자는 기존 백신 생산, 유통 능력 기반이 탄탄한 데다 코로나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3박자를 갖추었다면서 모더나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말고는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오는 나라가 없다며 미국이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생산기지는 변동성도 적지 않을 뿐더러 품질을 제대로 보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모더나를 시작으로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을 위탁 생산하여 아시아 시장의 백신 수요를 싹쓸이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빠르게 도입했던 나라들에게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작용도 계속 보고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접종률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백신이 승인된 이후 3일 동안 백신을 맞은 인원이 1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AFP 통신은 30일 프랑스 정부의 느린 백신 접종 속도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프랑스인들 사이에 백신을 가는 비관론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백신을 맞겠다고 답한 프랑스인은 40%에 불과했습니다. 미국도 14일 접종이 시작된 이후 28일까지 212만회 밖에 접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밝힌 목표치 2천만회 분의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 전역으로 보급된 백신을 지역 의료기관의 접종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보건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실패였다며 접종 인프라 구축 없이 백신 수송에만 집착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바이든은 이 정도 속도라면 접종에만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영국도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겨우 80만회 분을 투여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이처럼 많은 국가들은 백신을 앞다투어 도입했으나 부작용 등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접종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이들 국가를 제치고 백신을 늦게 도입했지만
놀라운 속도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총 인구 870만 명 중에 64만 4천 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국민 100명당 접종 비율이 7%에 달하며 인구 대비 최고의 접종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0.64%, 영국 1.18%, 독일 0.05%에 비하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가 뽑은 비결은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소 및 지원 인력 준비, 적극적인 안정성 홍보 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다사 메디컬 센터의 알런 모세스 교수는 전쟁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백신 접종은 전쟁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국이 백신 접종에서 세계 챔피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28일 75세 노인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2시간 후 심장마비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고 다음날에도 88세 남성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몇 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례로 전문가들은 기저질환 환자와 면역력이 낮은 사람의 경우 백신 접종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앞서 영국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호흡마비까지 올 수 있는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이 2건 보고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결과가 보고되면서 백신을 빠르게 대량 확보하고 접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가 강조했던 안정성에 대한 확보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한국 의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미국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병원 내에서도 접촉자 추적 검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미국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백신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있다 하더라도 맞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나에게 미국에 있으면서 백신을 당장 맞을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 살면서 3, 4개월 후에 백신을 맞을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한국에서 3, 4개월 후에 맞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내 백신 전문가 강춘경 박사는 백신을 빨리 확보 못했다고 비판한 언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은 장기 대량 데이터와 안정성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엄청 많다. 지금은 접종 후 근육통 등으로 즉시적인 현상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할 때 백신이 처음 개발되면 최소 1년은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질병과 정부에서 2달 정도 시간을 번 것도 아주 현명한 것이다. 길면 길수록 좋지만 좀 알고나 떠들자. 또한 글을 올렸던 미국 대학병원 의사는 자신의 글 말미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코로나 인구당 감염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50위권입니다. 접촉자 추적 검사를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과연 몇 나라가 되는지, 방역 실패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익을 버리는 매국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곳에 꼭 초대를 하고 싶네요.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은 현재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해왔던 한국 기업들은 기존의 유통 구조를 완벽히 탈피했고 그에 반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못했던 일본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괴멸적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와중에 최근 도쿄네마트 한국 코너에서는 충격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변종 코로나로 혼란한 와중에도 한국 제품 구매를 위해 일부 시민들은 맞짱마저 불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최근 영국발도 남아공발도 아닌 제3의 변종 코로나가 일본에서 창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후생노동성 측은 사색이 된 채 변종 코로나의 정체를 분석하기 위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했습니다. 하루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꿈쩍하지 않았던 긴급사태가 즉시 시행됐고 이미 한 차례 연기됐던 도쿄올림픽은 또다시 기약 없는 위기에 빠져들었는데요. 영국 더 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시민들의 80%가 올림픽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정부 또한 도쿄올림픽 취소에 대해 감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일본 측의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만약 취소될 경우 못해도 4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떠안게 된다는 무서운 사실에도 불구 평소였으면 결코 아니라며 날뛰었을 일본 측이 내심 인정하는 분위기를 내비친 것이죠. 안 그래도 현재 부채 비율이 전체 GDP의 무려 260%로 세계 최고치이자 미국의 2배 수준인 일본이 감당하기엔 결코 만만치 않은
않은 금액이라는 점. 이는 또 다른 잃어버린 10년을 야기시킬 수 있음에도 일본의 자포자기한 반응이 놀랍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일본이 도쿄올림픽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는 순간에도 전국적으로 4,7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긴급사태 조치에도 종전의 기록들이 갈아치워지는 것에 대해 겁을 먹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쿄올림픽은 과연 개최가 가능할지, 백신은 언제쯤 맞을 수 있는지, 또한 변종 코로나는 대체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그저 공포에 질린 채 정부가 하라는 대로 스스로를 자택에 격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집안에 갇혀있는 일본 시민들을 노리고 있던 바이러스가 있었으니 그동안 전혀 관심 없어하던 사람들마저 각종 매체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렇게 감염된 시민들이 너무 많아 사회적 유행으로까지 나타나게 만든 이것의 정체는 바로 한류 바이러스. 놀랍게도 단지 드라마에만 빠져있던 그들은 사회에 나와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영역에까지 몰려들고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한국식 치맥 문화를 들 수 있습니다. 차갑게 식힌 맥주로 목을 축여가며 산처럼 쌓인 치킨을 손에 들고 뼈를 발라먹는 장면은 그들에게 이국적인 풍경으로 다가오기에 충분했고, 한국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이 같은 치맥신들은 엉뚱하게도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이죠. 물론 일본엔 이자카야와 같은 체인점에서도 가라아케 등 비슷한 메뉴가 있긴 하나, 이는 여타 안주들과 비슷한 크기로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조각으로 잘려져 나오는 게 보통이라는 점. 그에 반해 한국식 치킨은 압도적인 볼륨과 메뉴의 다양성 면에서 가라아게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한국 음식점과 술집이 즐비한 한류의 성지 신오쿠보에서는 변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현지 식당들이 줄폐업하는 와중에도 한국식 치킨만큼은 연일 만석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광경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바로 그 가게라며 SNS에 퍼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손님들은 가게 입구에서 기념 촬영을 하거나 드라마에 등장한 메뉴가 무엇인지 묻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저녁시간 가게에 방문한 한 일본인 무리는 사랑의 불시착에서 주인공들이 너무나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서 방문했다고 밝혔고, 또 다른 일행들은 추운 날 속에 밖에서 한참 동안 대기했다고 토로하며 전국적으로 한국식 식당이 충분히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죠. 그 시각 도쿄 내 한국 제품 매장에서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인파들이 몰아쳐 발 디딜 틈조차 찾아볼 수 없는 혼란 그 자체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아랑곳않는 이 같은 미친 상황에도 불구 마치 늘 그래왔다는 것처럼 누구도 당황하지 않는 것이 인상적인데요. 그럴만도 한 게 과거 조기 품절 사태가 발생하자 손님들 중에선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의 험악한 분위기마저 조성됐고, 그 이유는 어이없게도 지금 사지 못하면 또 언제 입고될지 몰라 한참 동안 기다리길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황당하게도 이 제품은 한국에서 흔하디 흔한 쿠션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단지 한국 기업인 미샤에서 출시했던 것 외에는 그리 특별할 것도 없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핵폭탄 그 자체였는데요. 2015년 하반기 첫 런칭한 이래 하루에만 2만 개 가까이 불티나게 팔리더니 단 5년 만에 누적 판매 2천만을 초과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것이죠. 심지어 쿠션 파운데이션 자체가 일본에서 매우 생소한 제품이었는데, 당시 화장품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비비크림으로 이보다 커버력이 뛰어나면서 얇게 발리는 매직 쿠션이 순식간에 젊은 층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며 말 그대로 시장 자체의 대격변을 일으킨 것인데요. 2천만 개가 팔렸다는 것은 일본의 인구로 볼 때 대략 일본 여성 한 명당 약 1.5개의 쿠션을 구입했다는 충격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일본 유력 일간지 도쿄신문은 4차 한류 붐에 따른 일본 콘텐츠 시장의 위기를 지적함과 동시에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의 자구책이 필요함을 강한 어조로 역설했습니다. 한때 인지도를 얻지 못해 임대료와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불폐점하며 완전 철수까지 거론됐던 한국식 치킨집이 연일 만석을 기록하는 괴현상과 더불어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 매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의 행위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방역에 구멍이 뚫릴 걱정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은 그동안 일본 정부 주도의 문화 홍보 정책인 풀 재팬 전략이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현상에는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은 매년 신인 발굴에 투자하는 등의 노력으로 일본에 비해 무려 8배 성장했고, 이는 무시할 수 없는 뼈아픈 현실이라 읍소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최악의 경우 도쿄올림픽 취소로 인해 일본 경제가 휘청이는 사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올 앞으로의 한국 컨텐츠들은 양국의 경제 순위를 바꿔놓을 정도는 아니나 최소한 그 차이를 상당히 좁힐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죠. 한편 한국 제품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이참에 역사 인식도 제대로 좀 하려며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한국의 패션을 알리고 있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길기를 전통적인 문양이라고 내세우며 전 세계에 퍼뜨린 것처럼 한국적인 문양과 역사를 담은 디자인들을 패션에 접목해 유행시켰던 이 기업은 얼마 전 독특한 스타일의 가방을 출시해 또다시 일본을 불안하게
멋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겉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지만 여기에 달린 라벨은 무언가 범상치 않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애국 감성이 듬뿍 들어간 태극기, 훈민정음, 한반도, 무궁화 등을 새겨 넣어 일제에 의해 억울하게 범죄자 낙인이 찍혀야 했던 독립운동가분들에게 수감 번호나 죄수복이 아닌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태극기를 가슴에 달아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며 이 같은 라벨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브랜드는 일명 애국 브랜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무수한 일제의 만행을 국내외로 알려 일본에서는 욕을 잔뜩 먹으면서도 일본은 239개 판매 국가 중 하나일 뿐 진실된 역사의 불편함을 느끼는 건 일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등 꿋꿋하게 사이다 발언을 날리며 한국의 역사를 지키고 보존하는데 무한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라카이 코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공개한 코리아 라벨백을 두고 한국 역사와 친일 세력에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분들을 평상시에도 기릴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에 대해 고민했고 라벨 디자인을 내세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사실과 패션적 요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건들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패션 브랜드가 단지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시에 더 이상 가슴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독창적인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에 따르면 코리아 라벨백의 수익금 중 일부를 독립유공자회에 후원하겠다고 밝혀 그들의 진심이 그저 말뿐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기도 했죠.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마치 한국의 제품들처럼 올바른 역사인식이 일본인들에게도 대유행으로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